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에도 계속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비위 의혹에도 영전을 거듭한 데에 윗선에 비호가 있었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2명의 사상자를 낸 파주 군부대 폭발 사고는 결국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훈련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장병들을 투입했다가 불발된 지뢰가 터지면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전국 최대 재개발 지역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 위법 사항이 대거 적발돼 국토부와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공사 선정부터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종료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만들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 실무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단합된 메시지도 당부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끄는 에어프라이어가 내부 코팅이 약해서 벗겨짐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음식물이 들어가는 용량이 표시된 용량의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줄이는 계절관리제가 다음 달 시행됩니다. 핵심 대책인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데 운행 제한과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은 국회 계류 중입니다. 네, 뉴스큐 계속됩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금품을 받아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 내일 결정됩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중단된 건 지난 2017년 12월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관련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유 전 부시장이 계속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부산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도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그동안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도 대가성을 부인해왔지만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칼끝은 이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비위 의혹에도 거듭된 영전이 이른바 윗선의 비호에 의한 것인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청와대 비호 의혹의 핵심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미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감찰 라인을 불러 윗선의 감찰 무마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인걸 특감반장,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을 것을 봤다는 거예요, 특감반원이.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사팀은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인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 개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2명의 사상자를 낸 파주 훈련장 폭발 사고. 사흘 전 진행된 훈련 과정에서 터지지 않고 남아있던 지뢰가 폭발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훈련을 마친 부대 관계자들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훈련장 정비를 지시한 겁니다. 김호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교 1명이 숨지고 병사 1명이 다친 파주시 훈련장 폭발 사고. 육군은 지금까지 훈련장을 정비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원인 모를 폭발물에 중위 1명이 다쳤고 병사는 군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허술한 지뢰 실험이 불러온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나기 사흘 전 공병부대는 같은 훈련장에서 M15 대전차 지뢰 전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땅속 5m 깊이에 지뢰 2개를 묻은 뒤 지상에서 화약을 터뜨려 지뢰가 제대로 폭발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지뢰를 묻은 지점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고 부대 관계자들은 지뢰 2개가 모두 폭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개만 폭발했고 나머지 하나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구덩이 하나는 지뢰가 아닌 화약 폭발의 흔적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폭발량이나 화구의 깊이랑은 좀 달랐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폭파가 됐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공병부대는 사흘 뒤 훈련장의 땅을 고르기 위해 장병들을 투입했습니다. 불발된 지뢰가 있는지 몰랐던 장병들은 지시대로 굴착기로 땅을 다졌고 결국 변을 당했습니다. 대전차 지뢰 그 시범을 한 것만 알고요. 최종 수사 결과 혹은 중간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 그 수사 과정에 있는 거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군 당국은 헌병을 투입해 당시 훈련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을 합동조사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 20여 건을 적발하고 용산구와 조합 측에 한남 3구역의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름 없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세미로 씻으면 내부 코팅이 쉽게 벗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리할 수 있는 음식물 용량이 엉터리인 제품도 있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구마에 달걀, 파프리카 등을 섞어 10여 분 만에 뚝딱 구워냅니다. 15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최유리 씨는 기름진 요리를 하는 게 번거로워 최근 에어프라이어를 샀습니다. 조리도 뒷정리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냄비나 후라이팬은 설거지거리도 많이 생기고 뭔가 재료가 많이 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근데 에어프라이기는 그냥 안에 넣으면은 그냥 완성된 그 요리로. 오븐보다 저렴하고 전자레인지와 달리 식감을 살려준다는 점에서 에어프라이어가 주목받으면서 한 온라인몰 판매는 5년 사이 44배나 급증했고 올해 매출 비중은 전자레인지와 비교하면 2배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이 팔린 제품 9개를 소비자원이 시험 분석한 결과 조리 과정은 편해도 내부 코팅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세미로 반복해서 문지르자 9개 제품 모두 1000회 미만에서 검은색 코팅이 벗겨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안전상에는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제 일부 그 코팅이 벗겨졌을 경우에는 그 어떤 눌러붙거나 이런 어떤 기능상의 실제 음식물이 들어가는 용량도 표시와 다르게 제각각이었습니다. 리빙웰만 표시한 대로였고 보토 제품은 실제 용량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조리에 걸리는 시간은 한 제품만 빼고 우수한 편이었고 소음은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작동할 때 뜨거워지는 표면은 안전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최고 141도까지 올라가는 만큼 앞뒤로 충분한 공간을 둬야 합니다. 설거지할 때는 전원 코드를 뽑고 완전히 식은 뒤에 씻는 편이 좋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 과대 광고를 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하고 이들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등을 어긴 혐의로 행정처분했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만들어졌고 에너지 99.9 제품은 식품 제조 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링티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링거와 같은 효능 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닌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 식품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 나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만들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사람과 상생 번영, 평화 공동체라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회의장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 정상을 맞이했습니다. 일렬로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마친 한 아세안 정상. 아세안 10개 나라에서 가져온 나무로 조각한 엠블럼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았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아세안을 소중한 동반자로 평가하고 앞으로 30년 더 단단한 관계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다가올 30년 지금보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평화를 향해 동행하고 모두를 위해 번영하는 상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도전을 협력과 연대로 돌파하자는 제안인데 이번에 채택한 공동성명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 뿌라요 총리와 공동 언론 발표에서 특별정상회의 성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비자제도 간소화와 항공 자유화, 장학생 확대 등이 인적 교류를 뒷받침합니다. 한 아세안 정상들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FTA를 바탕으로 한 교역 촉진의 뜻을 모았습니다. 또 한반도와 동남아의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2년까지 아세안에 대한 무상 원조를 2배 이상 늘리고 협력기금도 2배 증액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협력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การเจริญเติบโต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สีเขียวการพัฒนาทุนมนุษย์และ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ครือข่ายเมืองอัจฉริยะอาเซียนสุดท้ายก็คือสังคมและวัฒนธรรมที่ยั่งยืน 대기업을 비롯해 재계 인사를 대거 초청하면서 경제 문화 교류에도 공을 들인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간의 협력도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며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고 희망을 공유합니다.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습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을 중간 점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연대를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끄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서 아세안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실무 협상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들도 단합된 메시지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의장 성명 43개 항 가운데 8개 항을 아시아의 지역 이슈와 안보 관련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소개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아세안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가 모두 순탄치 않은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을 통해 소통의 공간을 넓히겠다는 뜻입니다. 이 ARF를 활용해서 아세안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일정 부분 좀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 대통령의 DMZ 평화지대 구상을 들은 아세안 정상들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지 의사도 밝혔습니다. โดยอาเซียนให้ความสำคัญกับการหารือระหว่างทุกฝ่ายที่เกี่ยวข้องเพื่อนำมาซึ่งสันติภาพและเสถียรภาพที่ยั่งยืนในคาบสมุทรเกาหลีที่ปลอดอาวุธนิวเคลียร์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실무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서 실질적 성과가 나오도록 아세안 국가들이 계속 단합된 메시지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0여 년 적대 관계를 해소하려면
당사국 간 신뢰 구축과 함께 지속 가능한 대화의 틀을 만들어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10개 나라는 북한과도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정상회의에서 한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와 동남아의 평화와 안보가 연결돼 있다는 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팩스코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정상들이 오찬을 함께한 장소는 뒤로 보이지만 이 바다와 숲에 둘러싸여 있는 부산 동백섬 누리마루였습니다. 지난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5년 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때에도 회의장과 오찬장으로 쓰였는데요. 정상회의 명소가 된 누리마루에 차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남쪽 끝에 위치한 동백섬. 겨울에도 푸른 동백나무와 소나무 숲을 따라가면 둥근 지붕을 가진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가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와 도시, 숲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들이 오찬을 함께했고 한백홍 정상회의 본회의도 이곳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정상회의 기간에는 출입이 통제되지만 평소에는 정상들이 모인 회의장까지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인 정자를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명칭도 순우리말로 지었습니다. 세계를 뜻하는 누리에 정상을 뜻하는 마루가 더해진 이름에 걸맞게 큼직한 정상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21개 나라 정상이 모인 에이펙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2014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때도 문을 열었습니다. 정상회의장으로 선호되는 이유는 지리적인 장점이 한몫합니다. 들어가는 길이 하나뿐인데다 삼면은 바다에 둘러싸여 외부인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백스코와 직선 거리도 2km에 불과해 정상들의 이동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상들이 도심에서 벗어나 조금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은 누리마루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을 맞이한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는 명실상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회의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자동차가 아세안 지역에선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을 건설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오늘 오후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정의선 수석 부회장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대차는 아세안 최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교두보로 삼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아세안 자유무역 협약에 따라 부품 현지화율이 40%를 넘을 경우에 아세안 지역에 무관세로 완성차를 수출하는 이점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가수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악성 댓글과 또 무분별한 아이돌 양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불법 동영상 판결에 대한 2차 피해도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구하라 씨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를 김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 배우 최진실부터 가수 윤희,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설리와 구하라까지 이들은 모두 악성 댓글과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포털의 경우 기사 조회수로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악성 댓글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 기사를 많이 쏟아내거나 너무 무차별적으로 보도를 하거나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된다. 설리 죽음을 계기로 포털 사이트 다음이 연예 기사 댓글란을 잠정 폐지하고 네이버도 감시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악성 댓글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댓글들이 더 악플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언론이나 혹은 그 포털이 지금 현재 뉴스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하라가 사망한 이후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순식간에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의 관점, 피해자의 시각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판단을 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유죄 무죄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피해자 보호라는 그런 면이 무시될 수 있다는 거죠. 중학생부터 혹독한 합숙 훈련 등으로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우리나라 아이돌 양성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데뷔를 하고 나서나 좀 이렇게 좀 안정망이 필요한 것 같은, 무조건 뭐 연예인이 됐다고 성공만을 보고 계속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강박적으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돌 스타의 잇따른 죽음이 언론과 사회제도, 연예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조건으로 합의된 수출 규제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일본 측이 조건을 달고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극적인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이후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다음 달 하순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1년 3개월 만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소미아와 연계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밀도 있게 조율하는 한일 국장급 대화는 그 전에 열리게 됩니다. 일본 언론은 다음 달 초 한국에서 먼저 과장급 협의가 열리고 이후 일본에서 국장급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아직 조율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대화 재개만 합의했을 뿐 그 이외에는 합의된 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今後関係当局間で日程調整が行われ対話がなされていくものと承知していますが、現時点において詳細が決まったという報告は受けておりません。 당국 간 대화가 시작돼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가시밭길이 남아 있습니다. 담당 강요인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한일 당국 간 대화가 이루어지면 서로 수출 관리 체제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려는 자세라기보다는 일단 관련 제도부터 따져보겠다며 한 발 뺀 모양새입니다. 이런 자세는 경제산업성이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경제산업성 측은 한국과의 신뢰 훼손과 재래식 무기 관련 한국 제도, 관리 인원 등 3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 규제 철회는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문제 삼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만큼 이 문제까지 연계해 다룰 가능성이 커서 사안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낮 동안 선선한 늦가을 날씨를 회복하면서 활동하기 좋으셨죠.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3.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8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날씨가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8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렇게 쌀쌀한 날씨 속에 내일 영동과 동해안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양은 영동에 20에서 최고 60mm, 그 밖에 동해안과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밤 사이엔 강원 산간 지역에 최고 30cm의 큰 눈이 오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도 최고 5cm의 눈이 올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도, 강릉 6도, 대구 5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떨어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8도, 춘천도 8도, 대구 12도, 부산은 14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모레 밤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엔 전국에 비나 눈이 한 차례 더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